안녕하세요. 강미라고 합니다. 교정운동 솔루션 북 리딩 이제 6편이 끝나고 오늘 이제 7편을 이제 찍을 차례입니다. 6편까지가 이제 84페이지 이제 흉곽, 견갑, 근에서 끝났고요. 이제 척추 상완근부터 이제 다시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척추 상완근. 광배근은 척추와 상완골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이다. 마치 고관절의 장요근이 가진 부착 관계와 유사할 것이다. 이 근육의 기시점은 골반, 흉요근막, 그리고 요추와 흉추의 추체에 있으며 상완골에 부착한다. 근데 이제 이 광배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시점이 골반이랑 흉요근막 그리고 요추와 흉추 추체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흉추는 맞아요. 근데 요추의 추체는 이제 붙지 않습니다. 근데 광배근이 수축이 되거나 광배근이 과활성화되면 사람의 체형을 마치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골반을 이런 식으로 전방 경사를 만들고 흉추를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병진 운동을 만들 수 있어지거든요. 상완골이 뒤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추에는 붙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흉요 건막에 가장 바깥에 있는 층 레이어에 붙어 있어서 같이 몸통을 뒤쪽으로 이렇게 신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추에는 붙지 않지만 요추 뼈 자체에는 붙지 않지만 몸을 이렇게 요추뼈 자체, 요추를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만을 만들 수 있어요. 전만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의 작용은 상완의 신전, 상완골의 뒤쪽으로의 익세이션,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전, 내외전이지만 그 역할 범위는 훨씬 광범위하다. 시작부터 목이 아프네요. 광배근에서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섬유는 하부 승모근의 아래쪽 섬유들과 평행하게 주행하며 견갑골의 아래쪽 면과 근막적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 사선 섬유는 견갑골을 아래로 당기며 흉곽을 둥글게 한다. 이 작용은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작용이 결합한 것과 유사하다. 중요한 단락이지 않았을까요? 이 작용은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작용이 결합한 것과 유사하다. 날개뼈를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광배근이 수축한 작용을 하면 이 광배근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키네지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하각을 지나면서 상완골에 이렇게 안쪽에 이 그룹에 붙는데 이 날개뼈 자체를 아래쪽으로 디프레션 하강시켜주고 밑으로 약간의 저희가 이렇게 팔을 신전을 했을 때 날개뼈가 살짝 뒤쪽으로의 약간의 하방회전이 살짝 그려지면서 살짝 요 방향, 이 섬유의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요렇게 펼쳐져 있어서 양쪽으로 V자로 요렇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의 작용이 결합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팩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광배근은 후방경사 사슬의 한 부분으로 천장관절, 요추, 그리고 흉곽의 주 안정화근이며 그 역할은 몸통과 척추의 회전 동작의 가속과 감속 작용이다. 광배근이 긴장 그리고 혹은 단축되면 골반에서 전방기움, 전방경사, 그리고 흉요추 이행부에서는 과신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 근육은
결절 사이 고랑의 내측에 부착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팔 안쪽에 결절의 사이 고랑의 내측부에 부착점을 가지고 있어서 견갑골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견갑골을 당겨 전방 기움, 하강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교정 운동을 시작하기 전 종종 이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친 사슬 운동 혹은 한쪽 팔이 고정된 상태에서 광배근은 몸을 손 쪽으로 당기며 척추를 반대쪽으로 회전한다. 흉곽 상완근. 대흉근은 흉곽 전면과 상완골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이다. 이 근육은 쇄골, 흉골, 그리고 늑골에서 기시하여 상완골의 결절 사이 고랑의 외측 순에 붙는다. 상완골 결절 사이 고랑 외측에 대흉근이 붙고 내측에 광배근이 붙습니다. 내측에. 그리고 조금 더 안쪽 내측에는 대원근이 갖다 붙습니다. 이 세 개 지금 말씀드렸던 대흉근, 광배근, 대원근이라는 근육은 상완골을 내회전시키죠. 다 같은 내회전의 기능과 어쨌든 내전의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 그 두 가지는 동일하고, 그리고 더 이제 내회전, 내전, 내회전, 내전, 신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대원근과 광배근, 또는 내회전, 내전, 신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대흉근에서는 하부, 늑골지 섬유, 하부 섬유가 신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굴곡은 쇄골지. 대흉근이 비록 견갑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상완골의 움직임을 조절하므로 이를 통해 ST 관절에 영향을 미친다. 대흉근 쇄골지는 상완골의 내전과 굴곡을 조절하고 흉골지는 이보다 팔의 수평 내전에 더 큰 작용을 한다. 여기서 이제 쇄골지와 흉골지와 늑골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있죠. 쇄골지는 어떻다? 흉골지는 내전에서 수평 내전에 더 기여를 많이 한다. 흉골지는 GH 관절의 신전과 내전 움직임을 보조한다. GH 관절, 우리가 계속 직접적인 어깨 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볼앤 소켓 관절. 대흉근은 두 섬유는 종합적으로 상완골을 내회전시키며 SC 관절과 늑연골 관절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다친 사슬 운동이나 한쪽 팔이 고정된 활동에서 대소흉근은 고정된 상완 쪽으로 몸통을 당긴다. 대흉근이 과활성화된다면 상완 전방 활주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회전 시 상완골을 앞으로 당겨 어깨가 앞으로 향하게 되는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제 왼손으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러나 대흉근은 종종 억제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많은 어깨 기능 부전 환자들에게서 과도하게 신장되기도 한다. 대흉근이 억제되면 소흉근이 단축되고 굳어지며 광배근과 대원근이 상완 내외전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어깨 관절 복합체를 아래로 그리고 앞쪽으로 당기는 모습을 만든다. 아래로 앞쪽으로, 아래로 앞쪽으로. 견갑 상완근 85페이지입니다. 견갑 상완근은 견갑골에서 시작해 상완골에 부착하는 근육들이다. 여기에는 전, 중, 후면 삼각근,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그리고 대원근, 오회완근이 속한다. 후면 삼각근은 GH 관절의 외회전과 신전 움직임을 돕는다. 후면 삼각근은 상완골의 외회전과 신전을 돕는다. 후면 삼각근이 외회전 주동근으로 작동하게 되면 관절 소켓에서 상완골을 당기고 후방 활주 작용을 제한하며 상완 전방 활주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이 굉장히 많이 신전의 주된 어떤 주동근 역할을 계속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후방 활주의 움직임을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방 활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삼각근 후지가. 중면 삼각근은 상완골의 외전 동작, 상완골의 외전 동작이면 극상근의 기능의 방향성과 약간 비슷하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덤벨, 레터럴 레이즈, 측면 운동을 하는 동작과 비슷하죠.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이게 침을 이렇게 계속 깊은 침을 삼켜야 되네요. 지금 감기 바이러스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도 목감기를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죽겠네요. 극상근이 억제된 상황에서 나오죠. 극상근이 억제된 상황에서 관절와에서 상완골을 위로 당기게 되는데, 극상근이 억제되면 삼각근의 중삼각근이 이 당김 작용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전면 삼각근은 GH 관절의 굴곡, 내전, 그리고 내외전 움직임을 만들고, 삼각근 전진은 굴곡, 내전, 내외전의 움직임을 만들고, 회전근개 근육의 외회전 근육들의 불균형이 있을 때, 회전근개 근육들, 외회전 근육들의 대표적인 극하근과 소원근, 불균형이 있을 때 전방 내외전 어깨 자세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회전근개 근육들은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세밀한 안정화 작용과 GH 관절의 회전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군이다. 대원근은 작은 광배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광배근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육으로 GH 관절의 신전, 내전, 그리고 내회전을 돕는 근육이다. 광배근 기능과 비슷하죠? 광배근과 소흉근에 의해 견갑골이 전방으로 기울이게 될 때 대원근은 상완골을 소켓에서 앞으로 당기고 후방활주 운동을 제한하죠. 얘도 후방활주 운동을 제한하죠. 아까 후방활주 운동을 제한했던 게 삼각근 후지, 후면 삼각근이었죠. 상완 전방 활주 증후군을 일으킨다. 이 보통 거의 다 이 상완 전방 활주 증후군을 일으키죠. 지금 거의 이게 거의 되게 많이 나오는 증후군이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대퇴골 전방 활주 증후군, 상완골 전방 활주 증후군,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와요. 오회완근은 견갑골의 오회돌기에서 시작해 상완골의 중간 부분에 붙는다. 이 근육은 전면 삼각근의 작용을 도와 상완의 굴곡과 내전 운동을 만든다. 오회완근, 코라코 브라키알리스라고 하죠. 오회완근이 단축되면 견갑골을 상완골 쪽으로 당겨 견갑골 전방 기움이 일어나게 된다. 부가적 근육들이에요. 상완 이두근과 삼두근은 팔꿈치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으로만 여겨지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꿈치 근육, 주관절을 굴곡하냐 피냐, 상완 이두근과 상완 삼두근이 이 두 가지의 근육들이 앞뒤로 여기에만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으로만 여겨지고 있지만, 이 근육들은 단순히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근육들이다. 한번 들어볼까요? 삼두근은 동측 광배근, 같은 쪽 광배근 대원근과 함께 후면 사슬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즉 성장 발달하는 아이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듯 몸통을 고정된 팔로 당기는 기능을 한다. 우리 이게 아이 사진 같은 거 제가 이제 리딩하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몸통이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움직일 때 말고, 팔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딸려갈 때 삼두와 대원근과 광배근이 그 팔 쪽으로 몸통을 이렇게 당겨주는 기능을 같이 한다는 거. 어깨와 팔꿈치를 신전하는 것 이외에도 삼두근은 관절낭 뒤쪽에 부착하고 있으며 GH 관절의 안정근으로 작용한다. 이두와 삼두근이 회전근개와 같이 마찬가지로 어깨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있다,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있다 보니까 상완근의 GH, 요 관절 자체의 안정성을 보좌하고 있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 이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이와 유사하게 이두근 역시 팔꿈치를 굴곡하고 회외시키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는 근육이다. 바이셉스 컬은 팔꿈치의 굴곡 능력을 증진시키지만 이두근의 실제 기능적 역할과 완전히 반대되는 동작이다. 왜 반대되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두근은 사실은 이 회전근개와 같이 어찌 보면 이두근의 장두 자체가 관절 사이 고랑, 결절 사이 고랑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두근 건이 지나가면서 위쪽에 이 날개뼈의 위쪽에 붙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안정성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전방활주가 잘 안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두 바이셉스 컬 같은 근육은 사실은 그 안정성과는 다른 어떤 좀 반대되는 그 역할과는 좀 반대되는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두박근 운동을 세게 하는 거, 막 알통 운동 세게 하는 거, 저도 뭐 이두박근 운동 좋아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이두박근의 원래 본연적인 어떤 좀 고유적인 어떤 기능과는 좀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이두 얼마나 멋집니까? 알통 근육,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성장 발달 중인 86페이지입니다. 아이에게서 상완 이두근은 고정된 상완 골두를 견갑골 쪽으로 당기는 작용을 함을 볼 수 있다. 삼두근과 마찬가지로 이두근은 주로 GH 관절의 안정근 역할을 하며 상완 골두의 전방 활주를 막는 것을 도와준다. 그렇다면 어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성장 발달적 패턴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기는 동작은 물론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패턴들, 즉 몸을 뒤로 기울여 하는 풀업, 일반적인 풀업, 케이블 푸시 풀 운동 패턴들, 그리고 플랭크 패턴 운동들을 이용하면 이러한 근육들의 원초적인 기능들을 근육 사슬계의 구성으로 작용하도록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교정운동과 트레이닝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요거 자세히 다룰 수 있게 저도 유심히 보면서 어떤 것들이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좀 막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운동들이 있는가, 제가 이제 뒷장에 이제 앞으로 이제 뒤에 펼쳐질 어떤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가 운동 동작을 막 녹화를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보자고요, 공부를. 자, 견갑 상완 리듬과 오버헤드 동작의 역학. 역학적으로 오버헤드 동작은 굴곡과 외전 둘 다 이루어지는 어깨 관절 복합체의 각 관절 사이에서 정밀한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오버헤드 동작이 그리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는 거. 오버헤드 동작에 따르는 역학들은 사람의 신체적 능력과 병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양한 범위를 보이지만 이상적인 신체 역학의 모습은 모든 사람에게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 GH와 ST 관절 사이의 움직임은 일명 견갑 상완 리듬이라고 부른다. 어깨의 굴곡과 외전의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는 180도이다. 어깨의 움직임에서 120도, GH에서 120도, 그리고 나머지 날개뼈에서 이제 120도, 그리고 나머지 60도는 SC, AC, 그리고 ST 관절의 복합적인 작용에서 나온다. 여기까지는 GH 관절, 나머지 ST, 여기서 AC, GH, ST 맞죠? 스카플라 토라식 조인트니까 ST 조인트, 여기서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이 180도를 만들어준대요. 견갑상완 리듬이라는 어떤 움직임을. 그럼 얼마나 사실 네 가지 관절이 다 관여를 지금 이 견갑상완 리듬을 통해서 이 오버헤드 동작이 그리 단순한 동작도 아니며 네 가지 동작이 한꺼번에 같이 일목요연하게 잘 참여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봐줘야 될 것도 많고 조금만 역학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달라질 수 있고, 사실 만세하는 동작이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어깨를 드는 첫 90도에서 팔은 GH 관절에서 60도 외전하고 견갑골은 30도 상방 외전하는데 견갑골 움직임 중 25도는 SC 관절에서, 나머지 5도는 AC 관절에서 일어난다. 어깨를 들 때 남은 마지막 90도의 동작은 GH 관절에서 추가로 60도 외전, 그리고 견갑골에서 역시 추가로 30도 상방 외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마지막 30도의 견갑골 움직임은 SC 관절 움직임에서 5도 그리고 ST 관절 움직임에서 25도가 합쳐져 마무리가 된다. 일목요연하게 또로로로로로로로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움직여서 딱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글로 표현을 한 거죠. 선행하는 운동 역할을 관찰할 때 가장 명백해야 할 것은 오버헤드 동작의 분석은 단지 GH 관절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SC, AC 그리고 ST 관절에서의 움직임은 오버헤드 동작 중 상지의 실제 움직임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그러므로 이 관절들의 움직임에 대한 근육의 조절 작용은 상지의 재활과 교정 운동 그리고 컨디셔닝 운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하다는 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 87페이지 상지 패턴에서의 기능 부전들. 견갑골에서 최적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 동안 변형된 패턴들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형된 패턴들을 가진 사람들이 팔을 올릴 때 흔하게 보이는 여러 기능 부전 움직임들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사진이 어떤 것들이냐면 최적화되지 못한 견갑, 흉곽 안정성 그리고 견갑골 근육의 과도한 상승과 활성화 그리고 최적화되지 못한 경추와 흉추 안정성 최적화되지 못했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진인데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화살표 한번 봐주시고 고개도 약간 좀 딸려가죠? 견갑 거기는 좀 이제 장력을 좀 발생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거상돼 있고 이와 같은 안정성 부족은 보상된 관절 분절에서의 통증 원인이 된다. 적절한 안정성을 잃게 되면 과운동성 관절 분절을 만들게 돼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된다. 신경계는 보상된 부분에 반응해 해당 부위의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여기에 근막성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단지 근막성 통증 유발점 이완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장기간의 관점에서 실패하는 이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좀 읽고 얘기할게요. 즉 주 원인은 안정화의 문제이며 통증 유발점은 이로 인해 유발된 문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고객님들이 아파요 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 포인트는 단지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이 된 거고 그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이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증을 유발하는 포인트를 만드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데만 문대고 문질러 댄다라는 게 능사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견갑골의 불안정성 혹은 운동 이상을 보이는 많은 환자들이라 해도 그들의 견갑골을 상방회전 시킬 수 있다. 아파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방회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팔을 몸 옆으로 가져가는 동작에서 부족한 조절 능력을 보인다. 견갑골은 전방 기움 그리고 하방 회전을 일으켜 익상 견갑 형태를 보인다.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견갑골의 과도한 하방 회전 그리고 또는 견갑골의 상완골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래요. 저는 사실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고관절도 문제가 있고요. 저 어깨 관절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거의 이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견갑골이 상완골 움직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날개뼈가 있고 상완골이 있죠. 상완골의 움직임이 더 빨라야 돼요.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 날개뼈가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거의 좀 그렇고. 그럼 여기 상완골과 견갑골의 움직임에 있어서 붙어있는 어떤 조직들이 뭔가 짧으면 얘가 움직일 때 빨리 갖다 붙는다라는 거예요. 활성화가 빨리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대원근, 예를 들면 광배근 이런 애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너무 근육이 숄트닝이 있거나 짧아져 있거나 근육이 단축이 있거나 근육을 잘 풀고 가지 않았을 때 얘보다 빨리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불안정성을. 이 불안정을 또 우리는 몸을 본능적으로 막기 위해서 어디가 또 활성화돼요? 안에 있는 능형근 또 견갑 거근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오른쪽이 그렇거든요.
두 상황은 부속 근육에 의존한 안정화 상태와 하방회전 증후군의 흔한 원인이 된다. 제가 오른쪽 견갑대가 하방회전 증후군이거든요. 보세요. 소리 들으셨죠? 따닥딱 견갑 거근에서 소리. 제가 오른쪽 견갑대가 하방회전 증후군이 있습니다. 대원근과 광배근 이런 애들이 되게 짧아지고 강해서요. 팔을 들 때 날개뼈가 바로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익세시브한 과한 어버드 로테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런 풀 다운 동작 같은 거 운동할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잖아요. 랩풀다운 할 때 나중에 한번 하죠. 랩풀다운 할 때 나중에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놀라실 거예요. 제 날개뼈 빠지는 거 보시면 거의 뭐 저기까지 가거든요. 날개뼈가 여기서 거의 저기까지 빠져요. 거의. 이 사진에서 오버헤드 동작에서 오른쪽 견갑골은 비교적 잘 조절된 움직임을 보인다. 88페이지입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오른쪽 사진에 비교적 잘 조절된 움직임을 보인대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비교적 잘 조절된 움직임이고 요쪽에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뻑큐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렇게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신장성 수축을 하며 팔을 아래로 내릴 때 익상 견갑과 하방회전 화살표 보였던 거 오른쪽 사진에 이 보인다. 견갑골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를 45도만큼 올릴 때 익산 견갑이 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근방의 각도에서 견갑골 안정화근이 가장 불리한 상태에 빠진다. 길이와 장력의 관계에서 가장 길게 놓인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프론트 덤벨 레이즈나 앞으로 굴곡하는 거 있죠? 프론트 덤벨 레이즈나 업라이트 로우를 수행하려 한다면 목과 견봉하 구조들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동작 딱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업라이트를 할 때 내릴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익상견갑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종 관절과 상완관절 근육, 예를 들면 어깨 삼각근, 회전근개의 상향 조절 상태와 상완골두와 어깨관절 사이에 분리작용이 약화되어 있음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방회전 증후군과 상완 전방활주 증후군은 상체에서 일어나는 기능부전 패턴들이다. 이 두 가지 기능부전 움직임 패턴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하방회전 증후군을 가진 환자에게 있어 견갑거근과 능형근은 견갑골 안정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앞전에 얘기를 우리 했었죠? 흔히들 많이 하는 운동들, 뭐 케이블 로우, 랩풀 다운, 풀업,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케이블 푸시 다운을 하는 동안 전거근과 하부 승모근에 의해 견갑골에 부적절한 하부 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견갑거근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때 환자의 어깨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견갑거근 징후를 환자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 밑에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견갑거근이 활성화된 거. 이렇게 된대요. 어깨를 비교적 가벼운 세라밴드 저항에 신전시킬 때, 세라밴드의 가벼운 신전 뒤로 이렇게 신전시킬 때 이렇게 어깨 견갑거근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견갑거근의 활성화가 증가됨을 보라. 오른쪽 사진 보셨죠? 견갑거근의 징후는 견갑골 안정성이 상실된 많은 패턴들에서 흔히 보이는 징후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운동들을 수행하는 동안 목의 측면에서 증가된 긴장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견갑거근의 과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견갑거근은 기능적 움직임 패턴이 일어나는 동안 상대적으로 큰 긴장이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과활성화가 만져져서는 안 된다. 이 환자는 어깨관절 복합체의 움직임에 흉곽부 대신 목을 지지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종종 저항 운동 후에 목의 긴장, 굳음 또는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하죠? 흉곽 자체를 견갑대의 안정화로 흉곽을 견갑대의 안정화로 이렇게 세팅을 못하고 목을 견갑대를 안정화근으로 세팅을 유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목이 뻣뻣하게 굳고 목이 아프고 이게 심해지면 두통까지 오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통 많이 편도통이나 이런 두통 같은 거 있으시는 분들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보린 이거 먹지 마시고 혹시나 나의 근육에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관리해드린 고객들은 목 근육들만 좀 마사지랑 풀어드려도요 두통 같은 거 싹 사라지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89페이지입니다. 사진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사진 볼 때가 제일 좋아. 사진 화살표 한번 보시고, 자 상완 관절와 관절에서 근육 불균형은 흔히 상완 전방활주 증후군, 우리 앞전에 계속 얘기했던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 대표적인 증후군이죠. 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증후군은 어깨를 신전할 때 흔히 볼 수 있다. 관절 중심화 작용의 그러니까 상실로 인해 어깨 관절의 뒷면에서 페임, 오른쪽 화살 보셨죠? 페임 있던 거, 상완골두 왼쪽 화살표 두 개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화살표 두 개입니다. 두 개. 페임과 이 상완골두. 또한 상완골두가 앞으로 이동하여 관절와에서 움직일 때 그 형태를 촉진할 수 있다. 이내 종종 당김 패턴에서 구심성 수축 단계, 케이블 로우나 풀다운 이런 것들과 밀기 패턴의 원심성 수축 단계, 수평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 케이블 크로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와 같은 팔의 신전 움직임 동안 수평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 맞죠? 와 같은 팔의 신전 움직임 동작 동안 가장 흔히 발생한다. 상완 전방활주 증후군에서 5회 돌기 전면에서 상완골두의 3분의 1 이상이 촉진될 수 있으며 5회 돌기 전면에서 3분의 1 이상 촉진될 수 있대요. 상완골두를 5회 돌기의 뒤쪽에서 상완골두의 뒷면이 앞으로 나와 위치한 것을 만져볼 수 있다. 요거 만질 줄 알아야 되면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만져보고 계속 촉지해보고 계속 확인해보고. 상완 전방활주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뒤쪽 관절낭의 단축.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상완골 전방활주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원인 되게 중요하겠죠? 별표 쳐놓죠 우리. 첫 번째, 뒤쪽 관절낭의 단축. 관절와 내에서 관절 중심화 작용이 일어나려면 관절낭에 적절한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뒤쪽 관절낭이 단축되면, 이거 뒤쪽 관절낭이 보통 왜 단축된다고 아까 앞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삼각근 후지가 먼저 동원 참여가 많이 일어나면서 삼각근 후지가 신전근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상완골은 관절와 내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가만히 있을 때도 상완골은 앞쪽에 위치하게 된다. 어떤 힘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세적인 걸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형태적인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그 상태가 구축되고 그쪽 구축된 그 조직들은 그 방향성으로 짧아지게 되고 굳어지게 되며.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뒤쪽 회전근개의 단축. 앞에서 말했듯 상완골두는 반드시 관절와에서 중심화 작용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재차 계속 강조하고 있죠. 뒤쪽 회전근개, 즉 극하근, 소원근, 얘네들 대표적으로 외회전을 하고 뒤로 신전해주는 후면 삼각근의 단축, 그리고 혹은 긴장 상태는 뒤쪽 관절낭 단축과 마찬가지로 회전축의 이동을 발생시킨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극하근, 뒤에 있는 소원근, 후면 삼각근의 단축, 그리고 혹은 긴장 상태는 뒤쪽 관절낭 단축과 마찬가지로 회전축의 이동을 발생시킨대요. 관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주된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자, 세 번째, 근육 불균형. 우리는 앞에서 견갑하근과 대흉근의 기능이 상완골두를 관절와에서 뒤쪽으로 당기는 것임을 배워 알고 있다. 저 여기 읽다가요. 자, 우리는 앞에서 견갑하근과 대흉근의 기능이, 견갑하근과 대흉근입니다. 지금 상완골두를 관절와에서 뒤쪽으로 당기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견갑하근은 알겠어요.
근데 대흉근을 제가 이제 물음표 좀 쳐놨는데 이거 진짜 계속 고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내외전성으로. 왜냐면 내외전과 이게 붙는 위치가 기시하고 이제 정지하는 위치 자체가 약간 외측순에 붙다 보니까 내외전 하면서 내전 해주면 당겨줄 수 있죠. 당겨줄 수 있어요. 뒤쪽으로 당기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 견갑하근이 억제 혹은 약화되고 또는 광배근과 대원근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라 내외전이 일어나게 되면 상완골두는 앞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견갑하근이 억제되거나 만약에 그래서 또는 광배근과 대원근이 지배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어떤 내외전 기능이 일어나게 되면 상완골두를 앞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견갑하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전방활주 증후군에 있어서 히어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어로 견갑하근이. 네 번째, 안정화 분리작용 관계의 기능 부전. 당김 동작의 패턴을 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견갑골을 잠그기 위해 날개뼈 날을 뒤쪽으로, 날개뼈 안쪽에 내측 척추 연쪽을 내 쪽으로 잠그기 위해서 잠그고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그 유명한 모음 다운, 견갑골 모음 다운, 날개뼈를 모으세요라고 같은 구두 지시를 하죠. 이로 인한 보상적 결과로, 그렇게 되면 보상적 결과로 관절과 상완에서 움직임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절과 상완에서, GH 관절이죠. 여기 관절에서 날개뼈가 뒤로 모으고 아래쪽으로 당기게 된다고 하면 얘가 모으고 당기게 된다라는 건 후방 경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외회전에 날개뼈가 외회전 되면 얘가 자유도를 엄청나게 찾을 수 있어지거든요. 자유도가 있어진다라는 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위험하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지금 관절과 상완에서 움직임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게 저항을 적용한 운동을 하려면 상완골 전방활주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날개뼈를 뒤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밑으로 하강을 하세요, 후인 하강을 하세요. 생각났어. 후인 하강을 하세요. 어느 때는 중요할 수 있지만 후인 하강을 했을 때는 견갑대가 그만한 그 관절 운동 형상학 때문에, 관절 운동 때문에 그렇게 변하니까 옆에 있는 상완골 자체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 상태에서 뭔가 무거운 부하를 주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어깨 운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확 모았어요? 흉부 들었어요? 후인 하강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게를 받을 때 이렇게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수밖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완골 전방 활주에서. 흥분한 건 아닙니다. 이 동작이 또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많은 무게 부하를 견디기 위해서 견갑대를 확 안정성을 억지로 능동적으로 막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해놓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방활주 조심하자 이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전방활주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니까. 이상적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상완골두는 관절와 내에서 중심화를 이룬다.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날개뼈를 후인 하강을 한다라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후인 하강을 너무 강조하지는 말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라는 거 넘어갈게요. 이상적인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상완골두는 관절와 내에서 중심화를 이룬다. 상완골두는 패턴 발생 중에 전방으로 이동하면 안 되며 관절 내에서 공간의 떨어짐이나 어깨 뒷면에서의 패임도 보이면 안 된다. 아까 우리 앞전 사진에 사진 봤죠? 그 패임이 일어나는 이유가 상완골 이제 뒤쪽의 관절낭의 어떤 단축과 이런 것들, 그 뒤쪽 근육들의 과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견갑골과 상완골의 중심화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어깨에 안 좋은 패턴은 바이셉스 컬을 수행할 때 흔하게 보이며 ST 관절과 혹은 GH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완골두는 바이셉스 컬의 원심성 수축 단계에서 앞으로 향하게 된다. 사진이 딱 나와 있네요.
이 에반 오사르 선생님께서 이 명연기를 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고 가죠. 방금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게 덤벨 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덤벨 컬을 하고 계신 모습. 옆에 사진은 바이셉스 컬을 하는 중 원심성 수축 단계인데 GH 관절과 ST 관절의 안정성 상실로 인해 어깨가 앞으로 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자세가 앞전에 봤던 사진의 어깨 페인, 뒤쪽 페인 그런 것들이죠. 상원 골도 앞으로 그러니까 전방 활주 증후군이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예의 사진이고, 상원 골두 전면에 걸쳐 통증을 호소할 것이다. 이두박근 운동을 하면서 어깨 앞쪽의 통증을 유발하는 분들이 꽤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지속한다면 기능적 움직임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동작을 할 때마다 움직임 기능 부전 패턴이 영구화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찾아내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쪽 관절낭의 단축은 반복적인 부상으로 인한 연부 조직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다. 좋지 못한 움직임 패턴 발생 혹은 견갑 상완 근육근의 GH 관절의 운동 조절 능력 저하에 이은 상향 조절 상태는 회전근개의 뒤쪽 근육의 단축을 만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움직임의 재교육과 함께 후면 관절낭의 가동성 증진, 뒤쪽 회전근개군의 이완, 뒤쪽 회전근개군 예를 들어서 극하근, 소원근, 삼각근 후지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아니지만 이완 그리고 견갑하근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 히어로인 견갑하근의 활성화. 교정 운동과 기능 패턴을 수행하는 동안 견갑골과 상완골두를 촉진하여 견갑골과 상완골두의 위치를 지시하고 관찰하도록 한다. 90페이지 끝났고요. 9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잠깐만 다녀올게요. 자 91페이지고요. 상부 운동 역학사슬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상들이래요. 어깨 불안정 증후군. 어깨 전방 불안정 증후군은 어깨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건들은 다양한 방향에서의 불안정성, 한 방향 이상에서의 불안정성과 악탈구, 탈구를 포함한다. 여기서 악탈구, 탈구라는 의미, 악탈구는 탈구가 되기 직전이고 탈구는 탈구가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재밌네요. 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방향은 전방이며, 이것은 저희 아탈구 탈구 한 번씩 쳐보십시오. 저도 쳐봤습니다. 네, 정확한 이 아탈구와 탈구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쳐봤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좀 대충 얘기한 거고요.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방향은 전방이며 전방으로 가는 게 가장 불안정성하대요. 이것은 전방 어깨 탈구가 후방 어깨 탈구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사실과 일치한다. 어깨 불안정성은 팔을 지나치게 뻗은 상태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성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운동 조절 능력의 변화이다. 사고나 이런 부분들도 어깨의 어떤 좀 앞쪽으로 나가는 어떤 많은 원인들이 되지만 어깨 탈구가, 근데 운동 조절 능력이 원인은 운동 조절 능력도 가장 크대요. 이 변화는 상완 골두가 관절화 내에서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보다 앞쪽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비록 느슨해진 관절낭과 고유 수용성 감각의 손상이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변화된 근육 활성화 패턴 역시 전방 불안정성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대흉근, 상완 이두근, 단두, 여기서 장두 아니고요, 단두, 오해완근, 전면삼각근, 그리고 견갑하근은 어깨 관절의 앞쪽을 지지하고, 이 근육들은 전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억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방 불안정성은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극산근과 관절화순, 열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어깨 충돌 증후군.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견봉 아래에서, 이게 가장 많죠. 임피즈먼트 신드롬. 견봉 아래로 지나가 상완골 대결절에 부착하는 뭡니까? 극상근이겠죠. 극상근 견봉돌기 앞부분과 5회 견봉 인대 아래에 위치한 견봉하 점액낭,
그리고 견봉 돌기 앞부분의 아래를 지나 관절과 상순에 부착하는 상완 이두근 장두와 연관된 증후군이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견갑골 운동 이상증과 견갑골의 안정성 상실, 상방 회전, 그리고 후방 기운과 관련돼 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60도에서 120도 사이의 어깨 외전 및 굴곡의 어깨 움직임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지점은 견봉하 공간이 가장 좁아지는 상황이죠. 어깨의 지뢰팔이 가장 길어지는 부분이다. 어깨의 모멘트 암이죠. 이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증상을 느끼게 된다. 추가적으로 회전근개 근육들이 억제되어 오버헤드 동작 중 상완 골두를 하강시키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 역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어깨 충돌, 지금 잠깐만요. 어깨 충돌 이제 약간 좀 이 상완 골두를 하강시키는 능력들이 회전근개 애들이 다 대표적으로 다 같이 얘네들이 4개의 근육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같이 밑으로 당겨주는 하강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회전근개 애들이 제대로 근육이 발동하거나 근육이 제대로 적재적소하게 힘 발생을 해주지 않으면 어깨 상완 골두가 위쪽으로 상방이나 앞쪽으로 전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죠. 어깨를 60도에서 120도까지 외전을 할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없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서 팔을 들어올리는 동안 견갑골 후방 기움의 감소와 내회전의 증가가 보인다. 회전근개 건들의 열상은, 지금 회전근개 건이에요. 회전근개 건들의 열상은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기도 하며 그 결과로도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임상적 증상이 없는 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 사람들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MRI 결과 회전근개 열상을 진단받았음을 보고했다. 자, 관절순 열상입니다. 관절순 열상은 팔을 뻗은 채로 넘어지는 것과 같은 외상에 흔히 발생한다. 또한 불안정한 견갑골뿐만 아니라 상완골두의 부적절한 중심화 작용과 관련한 반복적인 어깨 부상에서 흔히 보인다. 입증되진 않았지만 관절순 열상을 가진 환자에게서 상완골두 전방 이동 움직임 패턴이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뒤쪽 관절낭의 긴장, 후면 회전근개 근육계의 구축, 그리고 견갑하근의 억제, 이것은 또한 관절과 상완, 관절의 관절순 열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92페이지입니다. 이두근 건증. 이두근 건증은 이두근 건의 퇴행성 변화이다. 이두근 건증은 종종 건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는 이두근 건염과 혼동된다. 이두근 건증은 조직의 퇴행성 변화와 건 섬유의 콜라겐 화록, 두꺼워짐이 발생하는 것이며, 여기서 콜라겐 화록, 건 섬유의 콜라겐 화록, 이게 뭐냐면 고분자 단백질로 체내 단백질 중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 진짜 아프네. 주로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단백질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이 콜라겐, 이 섬유가, 이 건 자체가 이 콜라겐 섬유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대요. 많이 사용해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야구선수 분들이 있겠죠. 이두근 건증은 보통 견갑 상완 메커니즘 손상과 상완골두 전방 치우침 위치와 함께 발생한다. 이두근 건은 이두근 결절구 안에 위치하여 관절와에서 상완골 전면에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계속 앞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세의 변화, 예를 들면 견갑골 전방 기움, 뒤쪽 관절낭의 긴장, 단축, 그리고 이는 관절와 내에서의 상완골두 전방 쏠림, 그리고 상완골두가 앞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근육들의 억제에는 상완골 전면과 이두근 건과 마체를 발생시킨다. 바이세스 컬, 벤치프레스, 딥스와 같은 운동들을 과도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관절과 상완관절 위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하는 어떠한 상지 운동들이라도 이두근건의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미세하게 닳거나 벗겨진 이두근건은 통증과 상완골두 안정성을 만드는 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흉곽출구 증후군입니다. 제가 이거 별표를 해놨는데요. 이 증후군의 대표적인 어떤 증상이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수평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벌리는 이 벌어짐 스트레칭을 할 때, 수평 약간 외전 스트레칭을 할 때요. 손이 저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스트레칭 할 때 흉곽충돌 증후군이라는 거죠. 많지 않나요? 이거 어떤 상완신경총에 압박을 당하든지 혈관 압박을 당해서. 이 원인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흉곽충돌 증후군은 목에서부터 전중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죠. 상완신경총이 쇄골 혹은 소흉근 아래를 나와 쇄골을 지나서 소흉근 아래로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총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이 증후군의 증상은 팔 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방사통, 증후군 양상, 저리고 아린 감각이 특징이래요. 흉곽충돌 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번 읽어보죠. 호흡 패턴의 변형으로 인한 사각근, 흉쇄유돌근, 그리고 소흉근과 같은 부호흡기관이 과활성화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흉곽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얀다의 상지교차 증후군. 얀다 책 읽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 얀다 책 읽다가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근데 읽은 게 아니겠죠. 이해를 못했으니까. 거의 읽다가 거의 뭐 좌절을 했습니다. 얀다 책 진짜 어렵습니다. 얀다의 상지교차 증후군과 견갑골 상방회전 증후군과 같은 자세적 변화. 옛날에 저 트레이너 어렸을 때 생활할 때 어떤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셨는데 얀다 책을 꼭 그거 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안 봤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좌절을 맛봤죠. 그때는 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꼭 독파를 하겠습니다. 취침 중 팔을 외전하고 머리 밑에 두는 자세. 취침 중 팔을 외전하고 머리 밑에 두는 자세.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이렇게 주무시는 거. 흉곽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부상, 벤치프레스, 딥스, 바이크 라이딩과 같이 오랫동안 몸통과 어깨를 앞으로 향하는 자세를 부하를 주는 운동들, 앞쪽으로 이렇게 부하를 주는 운동들, 앞으로 이렇게 부하를 주는 운동들. 흉곽충돌 증후군, 흉곽출구 증후군을 만든대요. 내외측 상과염. 여러분, 내외측 상과염증 고객들 많지 않나요? 외측, 내측, 에피컨다일러, 상과 염증에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외측은 이 외측 상과염, 우리 테니스 엘보, 안쪽은 골프 엘보 이렇게 명명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식으로 뭐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골프, 테니스, 공 던지기를 포함한 다양한 동작들로 인한 과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상이래요. 과사용. 뭐든지 과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의사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쉬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과사용해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 많다 보니까 의사쌤들이 그냥 좀 쉬어주세요.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컴퓨터나 전화 업무 혹은 뜨개질과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이 부위의 충격이 축적돼 발생하기도 한데요. 외측 상과염의 잠재된 원인 중 하나는 C7 신경에서 나오는 경추신경근 병증이다. C7 신경은 삼두근과 팔의 신경근에 신경 분포되어 있어 목 안에 있는 공간
점유병변에 의한 자극은 외측 상가염과 유사한 증상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골신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디얼 너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삼두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이게 사각근 전중 사각근을 뚫고 나와서 쇄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상완 삼두의 이렇게 내측을 지나 이 장두를 지나서 외측두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신근들을 지배하죠. 자, 결론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상태들을 여러가지 다양한 병인들을 통해 각각 특징적인 독립적 증상으로 분류했지만 이 증상들을 하나로 꿰는 한 가지 맥락이 존재한대요. 각각의 증상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의 변형에서 기인한다. 관절과 상완관절에서 중심화 작용 부족, 어깨관절 복합체, 운동 조절 능력 부족, 특히 견갑 흉곽 관절에서 ST 조인트에서의 조절 능력 부족, 상지의 원심성 운동 조절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이 증상을 하나로 꿰는 맥락이 좀 존재한대요. 상지에서 발생하는 부상 기전들에 대해 위와 같은 조건들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상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능부전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이 책의 다음 장에 제시할 교정운동 접근에 대한 토대를 만들어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기능부전들에 대해서 어깨관절 복합체의 기능 개선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구역의 운동 시스템 재훈련에 달려있다. 세 가지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경추와 흉곽의 안정성 향상. 두 번째, 견갑골의 안정성과 상방회전 움직임 향상. 세 번째, 팔을 내릴 때 원심성 움직임 조절 능력 향상. 이건 뭡니까? 팔을 내릴 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원심성 운동 조절 능력 향상. 대부분 대표적으로 하부 승모근과 전거근 이런 근육들이 있겠죠. 자, 승리 전략 구성하기. 어깨의 기능과 기능 보전에 대한 여러 핵심 개념들은 스카플라 서밋, 날개뼈 정상회담, 서밋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좀 견갑골 이거 저도 이제 사실 조준희 원장님, 괴짜닥터 유튜브 괴짜닥터 조준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서밋이라는 게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알았고요. 이 정상회담을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날개뼈 움직임의 어떤 선구주자들이야.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거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연구의 어떤 탑급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대요. 더불어 이번 단락에서 제시한 정보들을 조합한다면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교정운동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준희 원장님께서 이거 자부심이 쩐다. 자부심이 쩔면 얼마나 쩔면 이 스카프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시라는 거를 저도 그때 이렇게 살짝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상적인 오버헤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견갑골의 상방 회전과 후방 기움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며 동시에 쇄골과 견봉쇄골 관절의 후방 회전이 일어나야만 한다. 이 기능들의 개선을 연결되는 여러 초기 교정운동 전략들이 목표이다. 견갑골 운동학은 어깨 근육의 피로도에 영향을 받으며 업무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은 지구력 향상은 교정운동 전략 초기에 중요한 요소이다. 94페이지. 세 번째, 견갑골의 운동 이상증. 이것과 리듬 부정. 뭐 예를 들어서 원심성 움직임 조절 부족과 팔을 내리는 동안 뚝뚝 끊기는 모습, 혹은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조화로운 움직임 부족과 같은 동작 중의 움직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오버헤드 동작을 관찰하는 중에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진단 과정 중 핵심 요소이며 심지어 고객이 문제를 인지하거나 호소하기 이전에 움직임과 안정성 기능 부족을 찾아낼 수 있다.
네 번째, 트레이너나 치료사는 견갑골을 바른 위치에 오게 할 수 있고 혹은 견갑골 상방회전과 후방 기용 상태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객의 움직임이 수월해지는지 통증이 감소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검사법은 셜먼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견갑골과 어깨 기능 부전의 관계에 대해 임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어깨 기능 부전은 견갑골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갑골 운동 역학의 개선이 교정 운동 전략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셜먼 선생님, 우리 셜먼 선생님의 이 엄청난 대표적인 책 운동손상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이 괴짜닥터 조준희 원장님께서 북 리딩을 해주시는 요걸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도 있고 공부가 정말 많이 됐고 정말 좋은 책,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바이블 같은 책이며 이 책 공부 꼭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셜먼 선생님 존경합니다. 조준희 선생님도 존경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깨 기능 부전들은 견갑골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갑골 운동 역학의 개선이 교정 운동 전략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정이라고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기 근육 검사들은 진단 과정에서 중요하며 진단 섹션에서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여섯 번째, 어깨 뒷부분의 긴장은 견갑골 운동 이상증,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관절 순열상, 앞전에 다 언급한 것들이죠. 관절 순열상과 관계있기 때문에 관절과 상완의 움직임 범위와 상완골두 후방 활주의 개선이 교정운동 단계에서 제시된다. 상완골두 후방 활주 계속 언급되고 있죠. 일곱 번째, 근육 활성 타이밍, 관절 위치, 그리고 어깨 근육들의 공동 활성 개선은 교정운동을 제공할 때 중요한 점이다. 이 요소들은 관절 중심화, 근육의 공동 활성, 최적의 어깨 운동 역학의 타이밍 개선을 위해 교정 운동 전략에 포함된다. 여덟 번째, 옆으로 눕는 자세는 견갑골들을 올리는 근육들보다 하부 견갑골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교정 운동 전략의 초기 단계에 포함된다. 부상과 수술 후에는 견갑골을 올리는 근육들의 활동이 증가된다. 이것은 수술 후 그리고 만성 어깨 기능 부전을 가진 환자들의 케이스에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교정운동 전략의 주요 목표는 견갑골 안정화근의 기능을 향상시켜 견갑골을 올리는 견갑 거근과 능형근의 역할, 예를 들어서 활동을 제한하거나 과황진되어 있다면 견갑골을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후방으로 회전시키는 것, 전거근과 하부승모근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연부조직 신장 능력의 개선을 포함한 중재, 근육 활성화 패턴, 그리고 교정운동 패턴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견갑골 운동 이상증 교정과 적절한 어깨 운동 역학의 회복에 유용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94페이지가 끝났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읽지 않았네. 7편을 끝낼게요. 여기까지만 7편 북 리딩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8편에서 또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